노보스 인더스트리.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의 노 사장입니다. 네, 레이브 모터스 박 사장입니다. 어때, 오늘 잡으실 거요? 아니면 방어하실 거요? 저는 항상 방어해요. 방어가 좋아? 자, 우리가 저번 주에 K3 노마를 했고, 네, 그 전전주에 페이스리프트 된 삼각대, 아반떼, 네. 페이스리프트 된 거 했고, 이거는 이제 아반떼로 치면 아반떼 스포츠잖아. 네. 근데 얘네는 왜 세단으로 안 하고 이렇게 약간 해치백도 외건도 아닌 이런 스타일로 이 GT를 만들었을까? 저는 기아 GT를 보면서 예전에 그 해외에만 판매했던 시드 모델 아세요? 혹시? 시드 알지? 멋있었지? 네, 그걸 성공적으로 해외에서 판매하고 국내에도 이제 시장이 열리니까 도입을 해본 게 아닌가 그렇게 얘 생각해요. 시드는 되게 멋있는데 얘도 나는 사실 디자인이 마음에는 들거든? 네, 뒷 저도-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실용성도. 네, 자, 그러면은 이 GT는 내가 봤을 때는 박 사장 말대로 해외 시드의 성공적인 그거를 국내로 도입했는데 얘네가 시드라는 이름을 안 쓰고 네. GT라는 걸로 해서 약간 프레임의 변형을 가지고 한 거다. 네, 왜냐면 시드를 그대로 갖고 올 거면 i30의 프레임을 갖고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아반떼 스포츠의 네. 프레임의 뒷부분을 바꾼 건데 네, 나는 사실 현대가 내가 만약에 현대 기아의 전체적인 판매 총책이라면 네. 아반떼 스포츠가 있는데 만약에 K3 스포츠가 나와버리면 판매 간섭이 절대 안 생겨. 돼요. 아반떼 그리고 스포츠도 가뜩이나 세단에 비해 많이 안 팔릴 텐데. 아우 시장이 엄청 작지. 네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판매 간섭을 피하려면 아예 세그먼트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네. 장르를.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장의사 같은 차로 장르를 바꾼 게 저도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가장 타당성 있는 네. 의심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저도 우리가. GT를 갖고 온다길래 어. GT? 그리고 네이버에 이제 검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차지? 어.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달랐어요. 나도. 다행이에요. 어. 다행히도. 왜냐면 K3에다가 어. 아반떼처럼 에어로 파츠하고 어. 서스펜션만 약간 튜닝하고 해서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형태라 다행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아우디 그 RS4 아반트 같은 거 보면 네. 고성능 외건이라 그러잖아. 그렇죠. 이게 딱 그런 거 같아. 네. 짐도 실을 수 있고 유모차도 들어가고 하는데 네. 고성능. 그래서 나는 이 세그먼트의 이런 장르를 분류시킨 거는 잘한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난 잘했다고 생각하고 난 또 이런 디자인을 좋아해. 원래 내가 외건을 되게 좋아하거든. 네. 그래서 좋고. 자, 그러면 이제 바뀐 거부터 박 사장이 하나하나 짚으면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네. K3 우리 저번 주에 한 거에 비해서 네. 뭐가 주도적으로 바뀌었을까요? 이 엔진은 일단 터보 차저가 들어갔고요. 직분사 시스템. 요게 이제 네. 고압 펌프. 네, 고압 펌프. 그러면 이 차는 현재 탁 소리가 나겠네. 조금은 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고압 분사 소리가 나는지. 네. 펌프 소리가 나? 고압 점화 소리만 나고 따로 연료 펌프 소리는 크진 않네요. 크진 않아? 네. 근데 아까 주차장에서 보니까 소리가 꽤 들리던데? 여기서도 들려. 네. 찰찰찰찰찰 소리는 들리는데 우리 그때 했던 차 아반떼 그 페이스리프트 된 거랑 멀티포트 들어간 차들은 이 소리가 안 났잖아. 네. 근데 아까도 주차장에서 우리 식사하러 갈 때 내가 내려서 네. 시동을 일부러 안 끄고 밖에서 들어봤거든. 네. 근데 치치치치치치 소리가 나더라고. 네. 그건 여기서 나는 소리. 네, 그거 이제 여기서 펌핑하는 소리도 있고 직분사로 그다음에 안에서 직분사 쏘는 소리. 예, 아무래도 직분사는 기본적으로 고압이에요. 폭발 행정 때 소리가 좀 소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젤이 소리가 나는 거고요. 박사님, 내가 조사한 바로는 이 엔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네. 앞으로의 환경 규제 대응에 부적합하거든. 그러면 2020년 이후부터는 이 엔진은 못 팔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걸려. 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저출력의 멀티포트가 나온 거잖아. 네. 이 엔진이 재고 떨이를 했을 걸까? 아니면 이 엔진도 업그레이드가 될까? 이 엔진도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현대가 갖고 있는 GDI 엔진의 문제점들이 100% 개선은 아직 안 됐잖아. 네. 근데 개선이 될 것 같아? 저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 엔진에 보면 내부적으로 피스톤이나 커넥팅 로드 이런 재설계를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감가를 녹이려면 앞으로도 판매할 기간이 더 많을 것 같고 외부적인 이런 고압 라인이나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또 다른 제어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이거 단명시키고 네. 지금 나온 멀티포트에 터보를 묶는 게 나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차라리 거기다가. 그러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근데 이거 사장시키기엔 돈 아깝긴 아까울 거 아니야. 네, 얼마 전에 개발하고 얼마 이제 안 얼마 안 썼어. 됐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박 사장은 역시 돈 계산을 하는구나. 돈 때문에 이제 사장 안 시키려고. 네. 나는 미래를 보고 사장하려고. 왜냐면 엔진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 GDI 자체. 아직까지는 그죠? 그치? 결함이 있고. 그러면 박 사장 말대로 GDI 네. 직분사에 터보를 걸어서 터보 앞도 바도 좀 세게 쓰겠네 얘는. 네. 한 아마 1점 몇 바 쓰겠네. 1바 이상은 쓸 1바 거예요. 이상. 네. 1바 이상 써서 그럼 몇 마력? 204마력. 그러면 노멀보다 몇 마력이 높고 지금 나온 차들보다 몇 마력 높지? 지금 현행 그냥 터보가 없는 차량보다는 약 80마력 가까이. 80마력. 토크는 아, 27 나옵니다. 27? 네. 27 정도 나오는 토크 치고는 차가 너무 안 나가는데? 토크가 30 가까이 되면 나 가속력이 이거보다 세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일 수 있는데 아반떼나 아니면 노말에 비해 좀 무게 증가 요인이 있어요. 무게 증가. 네, 해치백 스타일이고 하니까 음. 한 3, 40kg 정도 무거운데 체감할 정도로 느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느려. 체감할 정도. 네, 아마 고RPM 쪽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이걸 지금 보면 네. 이렇게 오픈형 필터에 네. 이 관을 이렇게 이 정도면 거의 뭐 내 거보다 살짝 더 굵거든? 이게 네. 내 거 한 조금 내 거보다 한 20% 정도 더 굵은 거 같아. 이 정도. 노사장님과 요즘 내 건 요 정도 되거든. 요즘, 그죠? 요 정도 되는데 지금 상당히 여기서 굵어. 처음에 초반부가. 네. 여기서 굵고 갈수록 좁아지는 건 여기서 유체 속도를 지금 빠르게 해주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한 건데 1.6 배기량의 토크 27에 203마력짜리 치고는 이 적당한 겁니까? 그냥 뭐 과학적으로 설계를 했겠지만 어. 좀 커 보이긴 합니다 이게. 아 이게 나는 왜 차를 내가 밟으면 네. 왜 엔진이 허당 느낌이 나나 했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고 알았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고속에서 계속 조질 때는 좋을지 몰라도 네. 리스폰스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쫙 밀어줄 때 그 힘이 안 나와. 그럴 수도 있어요. 처음에 리스폰스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필터가 커지면 처음에 그 임펠러가 터빈 임펠러가 회전할 때 저항이 안 생기거든요. 진공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빨리 돌아요 임펠러가. 그래서 초반 리스폰스 응답성은 좋을 수 있는데 근데 공기가 너무 많아버리면 네. 허당 칠 수 있지 않아? 너무 많이 들어가도? 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어. 고RPM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상관이 없는데 어. 저RPM에서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배합이든 흡기든 뭔가 밸런스가 안 맞아. 차를 타보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는 않는데 네. 어딘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좀 더 타야 되는데 뭔가 느낌이 아반떼 스포츠를 탔을 때처럼 딱 세팅된 느낌이 안 들어. 네. 그래서 터보차저의 원래 기본은 흡기 저항은 크고 배기 압력은 낮게 가야 효율이 좋거든요. 아,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흡기 압력을 너무 떨어뜨렸잖아요. 어. 흡기 저항 자체를. 그래서 아마 초반에 허당을 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퍼포먼스로 좀 판매에 영향을 주기 위한 그래서 부분이 여기도 이렇게 아닌가. 투명색으로. 네. 사실 이 투명색 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굳이. 아 오염도 체크하라고. 오염도 체크. 아 근데 원래 우리가 오픈 필터를 넣으면 네. 격벽을 이쪽으로 이렇게 쳐서 엔진열이 못 오게 하지 여기까지 막지는 않잖아. 네, 그쵸. 이렇게 할 거면 오픈 필터를 넣은 이유가 없잖아. 거의 없죠. 이거는. 오픈 필터를 해놓고 이렇게 때려 막는 게 어디 있어? 오픈 필터를 했으면 이쪽으로만 격벽을 이렇게 해서 배터리 쪽하고 네. 엔진열만 차단시키고 바닥으로 아예 뻥 뚫렸으니까 네. 아예 그냥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오픈 필터를 넣는 건데 그쵸. 나는 오픈 필터 넣고 이렇게 때려 막는 건 또 처음 봤어. 저도 좀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멋이야? 예 그렇죠. 이거는 아우디에서 이런 형태를 많이 쓰거든요. 아우디 순정 차량이. 응. 아우디 순정차가 안에 오픈 필터가 들어가? 아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아 형태가? 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좀 달라 보여 박 사장. 그때 박 부분이요? 사장이 알루미늄을 엄청 자랑을 했는데 네. 뭔가 예전만큼 알루미늄이 많이 보이지가 않아. 네 중간에 지금 브라켓 하나가 스틸로 돼 있네요, 그죠? 전에 박 사장이 보여줬던 건 네. 이쪽 부위도 다 알루미늄이었거든. 네. 다. 근데 얘는 지금 헤드도 플라스틱을 안 쓰고 이렇게 알루미늄을 썼네. 네 그렇네요. 헤드까지. 네. 열이 많이 나를까봐 그랬나? 그런데 맨 마지막에 받는 부분들은 다 알루미늄이어서 어. 크게 진동
아 마지막에 엔진으로 체결되는 부분. 악영향은 있지는 않을 것 이쪽은 같아요. 지금 알루미늄이라는 거지. 네. 여기만. 그래도 중간에 이만큼 스틸을 넣었다라는 건 네. 강성 확보 때문에 네, 그랬나? 그런 것 같아요. 이 엔진이 출력이 세니까. 네. ABS가 말이지. 네. 오늘따라 요게 지금 유난히 ABS 반짝이는데. 문제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반짝이면서 유난히 뭔가 기능 수행을 잘할 것처럼 보여. 네, 똑똑하게. 저거를 바꾸진 않았겠지? 네, 달라진 건 없을 것 같아요. 찍어주세요 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반짝반짝거리고. 반짝반짝을 유난히 수입차 웬만한 거 할 때도 저렇게 ABS 모듈이 좋게 보인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이쪽 부위는 다르다는 느낌은 이 색깔이 이렇게 입혀져서 그러겠지? 지난번보다 이게 조립 생산 라인이 틀린가 모르겠는데 비드나 이런 건 굉장히 일정하네요. 그죠? 아 비드 이 줄무늬가 샥샥샥 있는 걸 비드라고 하는 거야? 네. 이 비드도 네.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요 본딩의 강도가 차이가 날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그치? 해요. 어떤 거 이런 거를 접합한다고 가정을 할 때 음. 그냥 많이 놓고 덩어리로 지나가기만 하면 이 사이가 뜰 거 아니에요. 그치. 여기 지나가서 안쪽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는 시간. 그러니까 시간하고 양이 중요한데 지난번보다는 훨씬 이게 완성도가 있어 보여요. 완성도가. 그 K3보다는 일반 노멀 이 옆으로 내려간 비드도 이 본딩도 되게 굵게 잘 내려갔어. 네. 잘 되고 K3처럼 얘도 앞으로 나가는 추가적인 보강제는 안 보이고 미국 전략적 수출 모델인가 봐. 커넥터들이 미국 차처럼 생겼어. 뭔가 마감이 없네? 네, 벗겨놓으니까 뭐 마감 없이 싹 다 벗겨놨네? 네,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차일수록 배터리를 뒤로 넣어주면 좋은데 그러게요. 돈이 많이 들지. 이렇게 아무래도 이런 전장 그 기구들을 다 뒤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배선이 배선을 왔다 다시 갔다. 와야 그 되고. 배선 값이 장난 아니지. 그렇죠. 배선 배선이 많이 들고 음. 또 새로 짜야 되잖아요. 배선이 지나갈 라인. 또 그다음에 라인도 짜야 네, 되는구나. 그 라인을 깔려면 또 그 시간에 또 공정이 필요하고. 그럼 노조가 싫어하고. 네. 그렇지. 앞에 두면 될 걸 왜 뒤로 빼냐. 그렇지. 그럴 수 그냥 앞에 두고 가지. 뭐 누가 얼마나 달린다고. 네, 맞아요. 차라리 그렇게 할 뒤에 수도 무게를 추가해라 이럴 수도 있어요. 뒤에다 스페어 하나 더 넣어라. 박 사장이 생각했을 때 이 현대 기아 자동차는 언제쯤 48V의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적용할까? 48V를 하려면 이 선을 다 바꿔야 되잖아. 네. 전체 전력량은 전압 곱하기 전류. 네. 전력량이 바뀌면 전압과 전류가 같이 더해지니까 전류가 흐르는 관을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러려면 노조나 하청업체가 또 가만 안 있겠는데? 그렇죠. 여러 개 바뀌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하청업체들도 전기 싹 다 바꿔야 되는 거네? 그럼요. 완전 기준 자체가 설비 기계를 다 바꿔야 네, 되는 거야? 맞아요. 아, 그럼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적용하려면 현대나 기아의 본사의 의지만 갖고 가긴 어렵네. 그렇죠. 그리고 아마 그걸 스킵하고 바로 그냥 전기차로만 올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몽구 형이나 의선 형은 그런 사업 방식이 아닌데 남들이 해놓으면 그거 반드시 카피하고 가는 사람들인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성장기라고 보거든요. 그냥 일반 내연기관 엔진에서 지금 전동화로 가면서 그 중간에 껴 있는 거거든요. 그 하이브리드라는 게.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더 높은 전압으로 또 이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건데 저는 그거를 아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건너뛴다. 늦게 진입하면 어차피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은 줄잖아요. 그래서 아마 건너뛸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 너의 이거는 뭐 단정 짓는 게 아니니까 네, 다 추론이니까 네. 너의 생각대로 갈지 나의 생각대로 갈지는 우리 한 2년 안에 판가름이. 그러게요. 2년 뒤에 여기서 얘기하자고. 그러게요. 그때 형이 맞았다, 네가 맞았다 이러면서. 네. 그지? 이렇게 여기는 근데 요거 빼고는 들어간 게 없잖아. 튜온을 넣어도. 네, 맞아요. 여기를 봤을 때 박 사장이 보는 관점에서는 노멀 K3 우리 저번 주에 한 거랑 이거 딱 봤을 때 어떤 거 같아? 어떻다기보다는 저는 사실 노멀이었으면 그때도 리뷰 거의 마지막에 구매를 할 거냐 물었을 때 별로 구매 생각이 없는 부분이 이제 서스펜션 구조랑 그다음에 엔진의 파워 때문에 구매 욕구가 없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04마력이나 되고 1600cc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이 엔진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배기량이. 그래? 네.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옆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옆으로 와서 네. 색깔이 화려한데 화려하네. 좀 촌스럽기도 하고. 이거 옛날에 내가 네. 티뷰론 터뷸런스 네. 투스카니 탈 때 제일 많이 쓰고 네. 그 다음에 옛날 EF 소나타나 이런 거 할 때 이 빌트테인 네. 맞아요. 이게 일체형이 아닌 종발식인데 네.
빌스테인이고 지금 강도의 세팅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스프링의 건선 색깔을 빌스테인 애들이 빨간색을 칠하고 뭐 파란색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네. 이렇게 노란색에 빨간색 스프링을 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이 정도 넣으면 말랑하진 않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디스크가 노멀하고 다르지 않아? 디스크가 좀 많이 커졌네요. 보니까 그죠? 많이 커? 네. 캘리퍼도? 캘리퍼도 좀 크고 음. 그에 따라서 패드 면적도 커요. 이 원피 피스톤이 엄청 커졌어. 네, 구경이 큰 거예요. 이쪽에 피스톤이 대구경. 네, 이만한 거. 거의 내 거랑 노사장님급. 맞먹어. 노사장님급. 노사장급 피스톤이 들어간 거야 네. 지금. 저 정도 되거든. 이 정도면 굵기가. 거의 죽죠, 그냥. 죽지는 않더라고. 좋아하더라고. 아, 그래요? 죽지는 아, 않아. 죽여보지. 아니 죽진 않아. 안 죽여봤어요? 안녕하세요. 아무튼 이게 근데 이게 네. 디스크의 두께가 월등히 두꺼워졌는데? 네, 맞아요. 이러면은 변형이나 열 먹는 거에 있어서 좀 강해지잖아. 예, 훨씬 강하죠. 그치? 방해를 할 수 있는 음. 벤트의 이제 구멍이 큰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요것도 굵으면 네. 요 자체도 지금 네, 강성이나 그쵸, 힘이나- 도 강할 네, 거 아니야. 맞아요. 이 정도 차급의 오버 스펙 아니야? 200마력 차이 넣기에는 너무 오버 같은데. 그쵸. 거의 300마력급에도 버틸 수 있는 정도 같은데 어. 브레이크는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안쪽으로도 좀 이렇게 구멍을 내 가지고 네. 안쪽으로도 방열이 잘 되게끔 해주면 좋은데 그건 안 했네. 네, 그런 거는 음. 원가적으로는 안 맞나 봐요. 예. 그리고 내가 이거 차주분한테 세차 받았는데 네. 좀 조졌거든. 네. 브레이크가 살짝 열을 먹었네. 조금 먹었네요. 그렇게 내가 심하게 달리진 않았는데 그러게요. 브레이크가 이게 세차를 받았어 내가. 네. 근데 딱 보니까 좀 먹었네. 차주분 제가 조만간에 브레이크 또 PPL 업체를 하나 물어가지고 하나 또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게 안 밟았는데 안에는 어떤 거 같아 박 사장? 안에는 이제 방청제가 도포가 아주 균일하게 잘 돼 있는 것 같고 잘 돼 있어. 두껍게. 되게 네, 지난 기아차들이 이걸 두껍게 뿌려. 네. 그리고 이 휠 안에 이 카바도 기존의 우리 K3 노말하고 아반떼 노말보다 넓어졌잖아. 조금 넓어요, 그죠? 그때는 요 정도였거든. 그 정도였는데. 요 정도였는데 한 10cm 가량 넓어진 것 같아 윗부분에서는. 네. 그리고 안쪽에는 또 두 장으로 돼 있고 계단처럼 해놨구나. 아, 네. 찌그러지지 말라고. 재질도 되게 두꺼운 거 썼네. 재질이 두꺼워. 조금 두꺼워진 것 같고. 일반 차들 그 싸구려 재질이 아니야. 네. 여기도 완벽하게 다 말아놨고 요거 잘했어. 요 배선 정리 같은 것도 한번 박 사장님 쏙 봤을 때 선전지 브레이크 호스나 네. 브레이크 호스도 여유롭게 잘 빼놨고 일자로 음, 가깝게 잘 빼놨고요. 음, 얘도 지난번도 이렇게 잘 돼 있었는데 음. 네. 그 지금 서스펜션은 기존 거랑 똑같은데 색깔만 칠해놓은 것 같거든. 사실 이 급에서 차값을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더 받는 거잖아. GT나 아반떼 스포츠가. 네. 근데 이 돈을 더 받고 서스가 독립식 서스가 들어가고 엔진이 좋은 게 들어가는데 네. 서브 프레임이나 하체까지 바꾸기에는 가격이 터무니없이 안 맞는다라는 거지 코스트가. 네. 서브 프레임은 같아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본 바 이쪽 부시 쪽 있잖아요. 부시 저 안에 네, 들어가는 네, 거. 네. 부시가 그러면 우레탄 같은 거 그런 걸 들어가나? 우리 옛날에 투스카니나 이런 거 튜닝할 때 우레탄 부시로 싹 바꾸잖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또 그런 건 아니야? 아니고 어. 이제 거기에 이제 크기, 음. 부시의 크기랑 그다음에 두께. 두께를 더. 네. 우레탄처럼 아예 재질을 바꾼 건 네, 아니고. 재질. 왜냐면 그거는 이제 튜닝에서는 많이 하는데 너무 딱딱하네. 네, 장기적으로 또 타면 이제 소음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건 그러니까 아니고 크기와 두께를 좀 잘 돼 네, 확대한 거예요. 있는 거지. 잘 돼 있어. 왜냐면 잘돼 빌스테인 서슬 자체를 넣었다는 시도가 어. 대단한 거고요. 근데 얘네 참 바보 같은 게 네. 이런 빌스테인을 넣었을 때는 네. 현대 기아 마크를 뒤로 빼고 그쵸. 빌스테인을 앞에 넣어줘야 되는데 현대 기아가 그걸 모르네. 지금 젊은 애들이 어떤 라벨을 줘. 이게 라벨 가리를 해. 이제 내 대로라고 그래. 내 대로. 내 대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내 대로 작업을 잘 못하네. 라벨을 여기다가 빌스테인 파송성을 딱 넣어줘야 되는데 그쵸. 딱 빌스테인을 이게 빌스테인이 어디 있을 예, 거야. 있어요. 여기 있네. 이 새끼들 돌려놨네. 돌려치기 했네. 옆에 있어. 네, 스티커를 이쪽으로 감아야 되는데, 네, 그지? 맞아요. 젊은 애들은 이게 세차할 때 딱 보여야 네. 뭔가 또 빠듯하고 이런 건데, 그지? 그러니까 이게 빌스테인인 줄 알고 딱 보이고 어. 그다음에 까보니까 현대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어. 반대로 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면 안 좋지. 네. 이거 내가 봤을 때 모든 차주들이 아마 이 스티커 띈다. 아니 이 스티커만 또 품번 따서 아마 다시 붙일 것 같아요. 그치? 이거 아마 동호회에서 스티커 튜닝 해갖고 나올 거야. 그죠.
진짜로. 고기만 빌스테인. 진짜 빌스테인이니까. 그쵸. 빌스테인 붙여줘야지. 자, 함께 뒤로 갑시다. 네. 자, 이제 뒤쪽 바퀴를 왔는데, 뒤쪽 바퀴 뭔가 꽉 차 있고, 네. 뭔가 좀 얘기할 것도 많고 그러네. 네. 일단은 휠하우스 부분은 부직포를 쓰지 않았어. 네. 마찬가지로 내구성에 더 중점을 두고 네. 뒷좌석의 승객의 안락성은 포기하겠다. 네. 부직포를 안 썼고 댐퍼의 마운트 체결 부위, 그다음에 철판, 네. 그다음에 이 방청제 도포, 네. 그다음에 비드가 살아있는 본딩, 네. 모든 것들이 다 엑설런트하다. 네. 이쪽은 준중형, 우리나라의 준중형 치고는 엑설런트하다. 네. 이쪽은 너무 과도하네요. 좀 과도하게 거기는 재료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아낌없이. 다 뿌린 거지. 네. 그리고 뒷바퀴의 브레이크 호스는 뒤쪽으로 빼서 나쁘게 하지 말랬더니 선을 짧게 했어. 네. 덜렁이지 않게. 네.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뒷바퀴의 움직임의 범위가 얼마 없다라는 거지. 네. 그쵸. 뒷바퀴 움직임의 범위가 많으면 이렇게 짧게 할 수가 없지. 그쵸. 승차감이 매우 단단하겠다. 네. 그리고 지난번 음. 그 아반떼랑 K3 세단을 봤을 때는 이 누운 각도가 좀 더 심했잖아요. 심했고 스프링이 앞에 있었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은 이렇게 움직이고 얘는 이렇게 움직여서 얘가 움직일 때 네. 전반적으로 승차감에 영향을 주겠는데 그쵸. 얘는 둘 다 직관으로. 네. 바로 스포티성을 좀 띄려고. 저건 되게 네. 설계를 잘한 거네. 네, 스프링 맞아요. 바로 옆에 저렇게 한 거. 그리고 앞바퀴도 이 너클함이 스틸이었지? 네, 맞아요. 다 너클 스틸이에요. 스틸이고 다 스틸을 네. 썼고 현재 이 파랗게 돼 있는 거는 튜온 패키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근데 다 얘가 뭐 재질이 다르진 않겠지. 재질이 다르진 않고요. 이 부시가 다 결합 부위에는 어. 그 롤로 말려진 부시가 다 들어 있어요. 이 근데 그게 부시가 좀 다르게 생겼네. 네, 크기가 더 크고 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흥분했네. 네, 그럼 기본적으로 얘가 관절이 버티는 힘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견고한 그 승차감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하게 스포츠성을 운동할 수 살렸을 있는 때 단단한 느낌을 줄 수 있게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리어 서브 프레임도 그때는 이런 게 아예 없었잖아. 토션빔이니까. 예. 얘가 아예 없었는데 지금 네. 리어 서브 프레임이 생겼고 네. 이로 인해서 뒷차축의 무게 중간은 피할 수 없었겠네. 오히려 예, 토션빔보다 얘네가 더 무거워지겠네. 네, 뒤에가. 맞아요. 그러면 더 상대적으로 앞뒤의 무게 배분에서 유리해지는 거고. 네. 차체 중량은 늘어난다 네. 하더라도 네, 맞아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를 잡아주는 걸 저렇게 넣게 되면 뒤에 거는 굉장히 좀 강하게 잡힐 테고 네. 앞에 거를 안 봤는데 또 넌 저기 여기 있어봐. 햇살아 일로 와봐. 네. 앞에 거는 지금 요렇게 잡아서 요렇게 와서 이렇게 옆으로 꽂으면 얘가 움직일 때 얘 자체가 약간 유동성을 가질 수 있거든. 유동성을 안 갖게 하려면 뒤에 것처럼 저렇게 꽂혀야 되는데 이렇게 꽂아 놓으면 얘 자체가 유동성을 가져. 그러면 이 스테빌라이저의 운동성과 얘가 합쳐져서 좌우의 수평 유지를 할 때 앞쪽은 어느 정도 유동성을 주겠다라는 거고 얘는 뒤에 자유각을 주는 멀티링크를 넣은 대신에 얘는 밑에서 이게 짧기 때문에 더 유동성도 없어. 그럼 얘는 뒤에서의 움직임에 자유각을 덜 주겠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스포츠하게 뒤를 말게끔 세팅을 한 거야. 네. 맞지? 좀 더 즉각적이게. 잘한 거야. 네. 재밌게 탈 수 네. 있게끔. 그리고 이 스테빌라이저도 음. 지금 검정색이어서 일반 사양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음. 다 그 튜온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럼 강한 게 네, 들어갔겠네. 더 단단하고 더 강한 재질로. 뒷바퀴 브레이크는 어떻게 해봐, 박 사장? 세단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좀 커진 것 같은데? 아니야? 별 차이 없나? 캘리퍼는 조금 커진, 패드 면적도 작고. 그렇구나. 네. 박 사장, 요거 보면 얘 언더바는 로우암은 네. 수직으로 뻗었거든? 네. 얘도 수직으로 뽑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 네. 움직일 때 여기 다서 그런 거 왜 얘는 구부렸지? 여기 다나? 움직일 때? 아니 이거는 힘 강성 때문에 그래, 강성. 강성? 네. 근데 얘를 위쪽으로부터 이 두께를 가져가면 어. 여기에 달 거 아니에요. 근데 두께는 유지하면서 네, 두께. 와야 되니까 네, 밑으로. 구부려서 온다? 네네. 이 움직임의 자유각하고는 상관없는 거네, 그러면? 네, 그렇죠. 근데 요 정도 구성이면 웬만한 수입차들보다 더 좋은 거 아니야? 전륜 자동차 이 준중형의 네.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진동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 문제만 빼고는 그 운동 성능에서는 구성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엑셀런트. 네. 어때 뒤에? 이 배선 정리도 잘 된 것 같은데 이쪽으로 빼서 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저는 붙여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강화 부시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강화 부시. 네.
지금 들어간 부위가 굉장히 많아요. 대신에 승차감이 많이 딱딱하잖아. 네, 좀 딱딱한데 가죽. 이 차의 컨셉에 딱 맞아요. 그래도. 아, 그렇지. 고성능 외건이니까. 네, 고성능 GT니까 그래도. 아, 그럼 박 사장은 이 하체가 지금 마음에 들겠네. 근데 이 차의 컨셉이 맞아서 마음에 들어요. 아, 자 그러면 밑으로 쑤시고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체에 와서 이게 다르네 미션 통이 아예. 네. CVT 미션 통이 훨씬 더 작네. 네, 그러게요. 그치? 이 DCT 미션이 훨씬 크네 이 네. 공간 자체가. 다단 기어가 없으니까 어. CVT가 더 작게 설계할 수 있고 얘는 7단 DCT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커요. 요 부위가 그래서 살짝 달라 보여. 조금 더 잡는 지지 포인트가 많아진 것 많아졌어 같아요. 얘가. 네. 지지 포인트가 많아졌고 네. 엔진의 형상도 약간 달라 보여. 네, 그 얘는 직분사의 터보고 걔는 네. 그냥 포트 분사니까 네, 블럭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블럭이 달라 보이고 네. 요거는 다를까 안 다를까 서브 프레임 다르지 않다고 봐요, 저는. 똑같아? 네. 그러면 이 고성능인데 우리가 그때 이게 앞으로 엔진이 너무 많아서 무게 중심에 분리해서 안 좋다 어쩌다는데 얘도 그러면 똑같은 거네? 네. 대신에 그렇지 않게 하려면 얼라이의 세팅 값을 가지고 최대한 운전자가 못 느끼게 그렇죠. 그 방법은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연비가 안 좋아지거나 타이어의 편마모율이 더 높아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지만 네. 스포티함을 주기 위해서 앞쪽으로 무게 편향이 된 걸 최대한 운전자가 못 느끼게 얼라이 값을 어떻게든 조정을 하겠다. 네. 그리고 이 차가 구조적으로는 멀티링크 방식이기 때문에 아 뒤에가 좀 무게가 네, 좀 늘어나는구나. 그나마 조금 더 보완은 됐을 거예요. 무게 배분에서는. 아, 그렇지만 지금 보면 서브프레임이 엔진보다 항상 뒤쪽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앞쪽으로 무게 편중돼서 흔들림이 생기는 현상들은 극복하지는 못할 거예요. 좀 줄일 수 있어도. 근데 최근에 내가 연달아 신형 아반떼랑 K3를 몰았잖아. 네. 그리고 이걸 보니까 지금 박 사장이 한 말이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아무리 세팅 값을 잡아도 기본적인 건 거스를 수가 없는데 얘는 그나마 뒤쪽에 무게가 좀 더 있고 네. 그리고 뒤에 멀티링크의 저 무게 증가 때문에 앞쪽으로의 잡바링 하는 게 좀 덜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요거를 혹시 바꿨나 아니면 얘를 보강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네. 네, 같은 구조로 돼 있고 같은 크기나 구조. 이런 것도 체크해 봤을 때 동일해요. 볼트도 그러면 이런 데 박힌 것도 다 똑같고 네, 동일해요. 이런 데 다 똑같이 박히고 네. 아까 박사징이 개조됐다는 부분이 이런 거네. 네, 맞아요. 이런 부싱 같은 것들이 더 크고 네. 확대 적용되고 여기에 이렇게 배선들이 이렇게 아, 이거는- 너덜너덜하게 있는 거는 아무리 언더커버가 있어도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이거는 잘못됐네요, 진짜. 그지? 네. 저뭐 머리를 묵담한 것처럼. 이거 여기다 하나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선을 그렇게 이렇게 너저분하게 이렇게 야, 주는 거는 이건 문제가 이건 있네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애들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저걸 저렇게 그 다음에 눈에 띄게 다른 걸 하나 찾아냈어. 네. 내가 얘기할 때 이쪽으로 나간 드라이브 샤프트랑 네. 이쪽으로 나가는 게 이제 여기가 길이가 길기 때문에 네.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굉장히 두께를 물론 여기가 안에가 비어 있는 걸 쓴다 그러더라고. 네. 근데 그때 박 사장이 어디다 달 데가 없다 그랬잖아 브라켓을. 네, 네. 여기서 달았어. 네. 전에 우리 K3랑 네. 아반떼는 여기서부터 쭉 그냥 허공에 떠갖고 갔는데 굵기도 완전 얘랑 달랐는데 네. 왜 얘는 여기다 이걸 체결을 했을까? 얘는 마운트를. 토크 스티어가 유발될 수 있는 정도의 토크를 내기 때문에 아 네, 27이니까. 필연적이었을 거예요. 하기 싫었지만. 아 현대기아는 하기 싫었지만 네. 토크가 25가 넘어가니까 네. 안 그러면 토크 스티어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네, 맞아요. 무조건 여기다가 브라켓을 딱 설치해가지고 네. 이렇게 여기를 잡아놨다. 이건 잘한 거네. 네, 이건 잘했어요. 아 성의가 있네. 네. 이 제조사들이 봤을 때 토크 스티어가 굉장히 운전에 문제가 준다는 거로 생각하고 있나 봐. 네, 잘 알고 있나 봐요. 그리고 코너 같은 데 들어갈 때 잘못하면 또 한쪽이 또 네. 거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얘도 마찬가지로 단열판이 작업이 어려운 데는 다 이렇게 패싱하네. 네, 좀 여기- 실망스럽네요, 갑자기. 굴곡이 있으니까 패싱. 네. 여기도 어려우니까 패싱. 네. 현대기아 자동차는 참 차를 편하게 만들어. 노조들이 일하기 편하게끔 네. 작업하기 작업 공정이 까다로운 데는 일단 패싱. 일단 설계도 까다로운 데는 패싱. 설계도 까다로운 데는 패싱. 소리뿐만 아니라 설계. 되게 쉽게 가려 그래. 인생 꽁으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보면. 얘가 지금 보면 고성능인데
여기까지 서브프레임의 지지대가 끝나고 네. 이 끝난 부위로부터 이 앞으로 엔진과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지금 아예 잡아주는 보조벽다구가 없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 무거운 엔진과 미션이 뭐 반 허공에 떠 있는 거잖아 지금. 네, 그렇죠. 그렇지. 이쪽에 뭐 하나라도 좀 가서 받쳐줘야 되는데. 네. 요거는 내가 봤을 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꼭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네. 1차 촉매, 2차 촉매, 중간 소음기. 네. 자, 200마력의 0.6의 부스트압이 1바가 넘어. 네. 배압 조절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뒤에 보니까 엔드머플러가 양쪽인데 플랩이 없어. 근데 중간에 어디서 뭐 꺾거나 뭐 기술도 안 들어갔어? 네. 배압 조절 없이 관이 그렇게 얇지도 않아. 0.6 치고는 적당히 크단 말이야. 네. 배압 조절을 뭘로 했을까? 배압 조절은 없는 것 같고요. 배압 조절 없이 그냥 네. 뺀다고? 네. 그러면 저속과 고속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아마도 사장님이 어. 저속에서 좀 허당치고 힘이 없다, 가속감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이 이런 장치, 보조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치. 터보가 배압을 관리하지 못하면 저속이나 고속 중에 하나 포기해야 되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저속을 포기했다는 거네? 네. 어허. 여기 지금 건너뛰었잖아. 네. 여기 지금 단열 안 했어. 여기 뭡니까 이거? 여기는 아니 정말 여기는 여기 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심각해요, 이거는. 여기 지금 뒷자리 아니야? 네. 이거는 여기 배기관 자체에도 덮을 수가 있는데 어. 아예 안 덮었네. 그때 박 사장이 그랬잖아. 여기를 하기 싫으면 네. 벽에다 하기 싫으면 얘라도 덮어라. 네.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 네. 근데 이 구간이 엄청 넓어. 이게 또 쏘는 차잖아. 200마력인데.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심하게 이 단열을 안 하는 경우는 드문데. 그러니까요. 이 열이 여기가 지금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열이 올라갈 수 있거든 지금. 여기여서 한번 꺾이잖아. 네. 이건 좀 그렇네요.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본딩을 되게 잘했어. 엄청 잘해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잘해. 필요한데. 근데 나는 이런 데도 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데는 또 안 해. 바르기 어렵거든. 그렇죠. 굉장히 꺾였거든. 봐서 요 부위 말이야. 네. 요 부위도 지금 이게 노말이 없구나 얘가. 멀티링크가 아니니까. 그렇죠. 일반 그 아반떼 스포츠 일반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걔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스포츠 예, 들어갔으니까. 이게 지금 약간 좀 딱딱한 재질이 들어간 것 같다라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커지고 어. 그다음에 굵어진 거예요. 보면 튀어나온 정도도 굉장히 심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마력수가 낮은 차였으면 저렇게 안 한다는 거지. 네. 고무가 충진되어 있는 양이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더 뻑뻑하고 더 단단하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박 사장이 말한 데가 요런 부위, 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요 부위, 네. 요런 데들이 더 많이 강화가 돼서 네. 스포츠성이 많이 느껴진다는 네. 거지.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삼총사가 돼 있는데 어, 얘네들은 그냥 색깔만 입힌 게 아니에요. 어, 실제로 이렇게 부시가 강하게, 강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제 다 색깔을 입혀놓은 거예요. 튜닝이 돼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얘는 지금 여기 각도, 위에 있는 각도를 보면 상하 위로 위아래로 움직일 때 네. 트윈의 변화값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 네, 그럴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직진성으로 다 배치가 됐기 어. 때문에 그대로 그냥 거의 그대로. 올라갈 것 같처럼 보여요. 운동 성능에 적극 대응은 아니고 네, 거기까지 고급 기술이 들어가진 않았네. 네. 요 쇳덩어리에 왜 여기에다 고무를 덧대어놨어? 보통 우리 그동안 본 차들은 보면 플라스틱을 대놨잖아 네. 이렇게. 얘는 왜 고무가 다 있다 얘는? 지금 얘도 원가절감이에요, 원가절감. 원가 절감? 네, 보통 플라스틱 커버를 이렇게 대놓고 어, 맞으면 뭐 주행풍도 뒤쪽으로 유도하고 어, 또 이물질이나 이런 게 어. 자꾸 부딪히면 손상이 되거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어, 근데 얘는 지금 패드로 데일밴드를 붙여놨네. 네, 간소하게 그냥 테이핑 막아놨어요. 작업만 했네? 네. 그 테이핑 작업이 여기에도 있어. 여기에도 뭐가 튀긴다는 거네. 여기까지 와서 배기관이 이렇게 왔는데 이 상당히 지금 배기 파이가 1600cc 치고는 굵은 편이거든. 네. 그 머플러도 잘 설계가 돼 있어. 옛날 카이엔들 뭐 뚜아렉들 이렇게 가운데 놓고 양쪽으로 네네. 빼잖아. 근데 걔네들은 보면 다 한쪽에 플랩이 달려있는데 얘는 지금 플랩이 없다라는 네. 거지. 그러니까 배압 조절을 컨트롤을 안 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초반에는 너무 많은 배기가 빠져나가서 음. 아마 힘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차가. 여기도 여기 지금 뜨겁잖아. 네. 요런데 이렇게 배선이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 그쵸. 여기 좀 배선을 왼쪽으로 이렇게 좀 배치했으면 좋겠는데. 배선을 이 안쪽으로 빼야 되는 거잖아. 네. 배선이 이렇게 커넥터가 여기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커넥터를 있고. 기아 자동차가 최근에
마감도가 굉장히 좋았는데 네. 얘는 딱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설계는 되게 좋은데 사소한 것들이 약간 네. 성의가 없네. 이게 국내 생산 맞지? 저는 국내 생산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공장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무리가 저러네. 저런 거고. 그래도 이 멀티링크의 구조는 네. 아반떼 때도 내가 만족했는데 정말 잘 해놨다. 네. 정말 잘 해놨어. 2급의 차이. 네. 근데 타이어는 또 응. 승차감 전용 그 세단용 타이어를 꽂아서 출시를 했어요. 마제스티? 네. 그러게. 얘는 또 왜 이렇게 해놨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궁합이 안 맞는데요. 보니까. GT카라고 해놓고 튜닝 패키지까지 넣고 네. 그랜저에나 쓸 법한 타이어를. 승차감은 또 마제스티 솔루스를 딱 넣고 참 신기하네. 박사장 이 차가 일반 모델에 비해서 약 한 350, 400만 원 비싸거든? 네. 같은 옵션일 때 응. 얘처럼 이런 패키지 넣지 말고 네. 사겠어 안 사겠어? 2천만 원대에서 사라 그러면 중반에 사라 그러면 K3 GT를 글쎄요 안 살 것 같은데 소나타 살 것 같은데요 저는. 나는 2급에서의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게 만약에 한다면 아반떼 스포츠는 네. 옵션을 좀 라이트하게 사면은 2200이면 사거든. 2200, 2300이면 아반떼 스포츠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차주분은 옵션을 한 3, 400을 더 넣었는데 그걸 빼더라도 2600, 700이잖아. 네. 그건 좀 비싸다는 거지. 나는. 저도 이 비싸요. 차급은 2000에서 2200 사이에 사야 차고에 빛을 발하지 않나. 네. 난 그렇게 생각을 그리고 이 튜온 패키지를 다 넣었을 때 저는 2,400, 500 안쪽에 돼야 2000 돼. 최대 2600까지. 네. 그 정도면 나는 그냥 떡친다고 보는 거지. 저도. 이건 너무 비싼 거지. 근데 이 차주분이 능력자인 거지. 젊은 친구인데 네. 3천만 원 가까이 다 주고 네. K3를 사. 3천만 원이면 소나타 그냥 옵션 주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지? 저는 2,500이 넘어가면 소나타로 눈을 돌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주분도 그렇게 보면 대단한 거야. 네. 어떤 로망이 아직 남아 있으신 분이에요. 기아를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 아마 젊은 신혼부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밤에 힘들 텐데. 자, 이것으로서 기아 K3 GT의 하체 흐리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플러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주분이 널 빈정상하겠는데. 근데 여기는 봤을 땐 좋았거든요. 옆구리까지는. 근데 하체에서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밑에는 하부는. 그럴 수 있지.